피해를 끼쳐서 너무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일정이 있었는데도 마다하시고 와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후보자께서 그 공약 발표문을 읽으시고 그 이후로 우리 언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 변동을 통해서 혼란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마침 민선 6기 공약 이행에 대한 대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헌정기념관에서 민선 6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 결과를 평가를 해서 저희 공주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공약 이행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 시정 발전, 우리 공주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고 각별한 이런 충고와 도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 공약 대상 관계는 법률 소비자 법률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률과 또 공약 내용의 성실도, 충실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평가된 결과라서 아주 뜻있는 그런 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마 이제 우리 공주시가 발전이 되었고 시민들도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지난 24일 날 7대 공약을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시민들께서 많은 부분들 격려와 성원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와 시민들에게 나갈 공약집에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24일 발표 말씀을 드릴 때 우선 핵심적인 7대 공약을 발표하고 6개 분야의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세부 분야별 그 공약 중에서 우선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3개 분야 경제와 관광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3개 분야는 또 차후에 제가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그 정책 공약을 나누어 드린 그런 자료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역경제 문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희망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 부분은 충정권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환경 개선과 특성화 교육 추진으로 참 교육 도시를 조성해 나갔다. 이런 목표 하에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희망도시. 이러한 그 중요한 시책을 이렇게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경륜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유치 촉진인데 그동안 우리 실적이 128개 업체를 민선 6기 동안에 유치를 했습니다. 민선 7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남공주 산단, 그 다음에 반포 ICT 첨단 산업단지 등을 조성을 해서 저렴한 공장 부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기업이 공주로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고, 기업 유치를 잘하는 우리 직원이나 공직자나 또는 시민에게도 보상제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공장 설립 인허가가 여러 가지로 좀 오래 걸리고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두겠다는 말씀과 지금도 기업유치 팀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촉진위원회도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기업유치를 전담한 조직을 두어서 운영해 나감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시와 공주대학교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상생발전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링크 플러스라는 그런 시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와 같이 산학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남공주 산업단지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와 SPC 설립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일찍 업무 추진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단 부지는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단을 조성해서 저렴한 이렇게 공장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속히 추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식료품, 화학제품, 금속 가공, 영상음악, 전자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종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판단컨대 공장 부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주 지역 상품권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게 이제 그냥 상품권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가져오겠다. 특히 재래시장, 그 다음에 이런 신관동의 이런 상가들 이런 데에서 아주 원활히 유통되는 지역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행해서 시에 일정 자금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공사비가 난다, 자재비, 노임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이건 그냥 화폐입니다. 이렇게 지급함으로 해서 시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그러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은행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이제 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발전되면은 지역을 화합시키고 단결시키고 애양심이 더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시민사회가 더 좋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뭐 IC 카드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체되는 거다. 그냥 5만 원권, 10만 원권 상품권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유통입니다. 금융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이건 뭐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성시장도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관광시장으로서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서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특히 유구 전통시장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다양한 그런 그 활성화, 자가드 섬유하고 연관된 그런 활성화 조치를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원숙하게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하나의 그 희망은 지금 현재 5일장을 하는데 5일장은 뭐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피하지만은 주말에 장이 필요하다. 주말에 이제 뭐 인근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그 월급쟁이들,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관광과 겸해서 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병행해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관광객, 우리 공주시 사람들만 소비돼서는 안 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산성시장에 일부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비가림과 골목 포장, 지금 여기도 우리 신관동에도 여기 지역에는 바닥 포장을 새롭게 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공주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장, 당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채소와 어물 가게는 푸른색, 그 다음에 주 통로는 황색, 이렇게 색깔별로 시장의 특성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산성시장 가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하기 좋게 한다. 파란색은 채소와 가게, 생선, 어느 녹색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는 또 우리 시장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무언가는 하여튼 특색 있게 그런 그 골목 포장 같은 걸 확대하고, 재래시장에 이제 비어있는 점포들이 좀 있는데, 이것은 지역 창업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는 공방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합문화시설 조성비 원도심 활력 추진인데 지금 구의원 관계가 지금 오랜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지만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을 하겠다.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하면은 그냥 질 수가 없어요. 그냥 고도 보존집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공주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도심에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한옥 경관지구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골목길 또 특색 있는 가로망을 구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공주의 기본 계획은 구도심은 역사문화도시고 이 강북의 여기는 신도심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다시 말하면 신도시 역할과 구도심 역할 양날개로 이렇게 보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7대 공약 때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근처에 연구, 연수 그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으로 활력을 갖게 하고 구도심은 구도심의 특성을 살려서 활력을 갖게 한다. 그래서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 부분에서 이게 축제나 관광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4년 동안 백제문화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공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경륜을 이 민선 7기 때 10분 발휘를 해서 우리 공주 하면은 충청권에서 최고고 전국적으로도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의상을 찾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룡산 철화군청 도자문화센터 이게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적 복원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 유적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만 공주의 철화군청 사기에 그런 명맥을 이어가고 그것이 공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그 자기 이런 독일을 좀 매끈매끈하고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는데 일본은 지금 그 철화군청 사기와 같은 그런 재질의 생활 독일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점차 그렇게 변화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공주의 계룡산 철화군청 사기를 지금부터 빨리,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활성화시켜서 공주의 먹거리로서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상신리에 일부 그 도예가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그것을 작업하는 곳이고 동학사 인근에 이런 것을 판매,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철화군청 사기의 도요지를 보관하는 거하고 철화군청 사기를 일본에 전파한 우리 지역의 2, 3평봉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현재 이삼평공에 대한 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도 지금 공원화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런 것도 더 하고 계룡산 벚꽃 축제와 연관해서 도자문화 축제를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룡산 둘레길과 금강 수상관광 그 두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룡산은 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가 이렇게 연관된 명산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 지자체와 그 다음에 환경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같이 해서 둘레길을 조성함으로 해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대전, 그 다음에 세종시 여기가 다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연계, 협력을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갑사, 우리 입장에서는 갑사와 여기 자료에는 좀 없습니다만은 신원사의 관광 개발, 활성화, 지금 이제 갑사라든지 신원사는 이제 손님이 좀 없다. 그런데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좀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다. 일례를 들면은 이제 미미합니다만은 갑사에 황매화를 심는데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갑사 지역에 황매화 축제, 그 다음에 신원사에도 지금 절 정비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문을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신원사의 모양이 갖춰지고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 주위에 관광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겠다. 그런 것이고, 좀 더 발전된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 이제 버스 망이 좀 관광객들한테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KTX 공주역과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이것이 잘 연결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강 수변 저기는 지금 이제 금강물이 빠져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환경부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1년간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금강물을 싹 빼보겠다. 빼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지자체랑 협의해 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셨지만 물이 빠지면은 공산성 경관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석장리 축제 하는데도 물이 좀 빠져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그동안 수차 협의를 해서 다리는 왔습니다. 배다리는 왔는데 그 물 높이보다는 더 높아야만 경관이 있다. 즉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지금 이제 공주대교, 백제큰다리 대교와 공릉동과는 다리 밑에 지금 돌로 이렇게 좀 쌓아놨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보를 설치할 게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보를 설치해서 금강물을 채워야 되겠다. 채워서 배 운행, 관광배, 지금 가족들이 와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금강 주변에 지금 옛 명소들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복원을 해서 명소화, 관광 명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쌍신공원에 축구장 2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축구장,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관광으로도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축구 동호인들 불러서 거기서 경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해서 여기다 남기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 문제다 뭐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쌍신공원이 국민체육관광 대상지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민속문화예술전 조성했는데 이거는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고마센터 옆에 지금 현재 그 관광개발지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개발 도시계획상 한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부 개발해서 제공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문화예술 관광촌을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호텔, 고마센터, 관광 문화예술촌 이런 것이 어울려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전통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공주 지역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전부 다 경제 활력하는 데로 이렇게 쓰면 되고 본인들 성취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우리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산림 레포츠 휴양시설인데 이건 뭐 내용 보시는 대로 무성산이라든지 금악 생태공원 이런 곳에 이러한 시설들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그런 말씀 드리고 다섯 번째는 근대 역사 문화권이 조성인데 지금까지는 옛거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 유적이라든지 그런 역사 유적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비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종교 유적도 잘 관광 개발을 하면은 아주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공주 시내에 있는 그러한 유적들을 자기 활용해서 종교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중동 성당이다. 그러면 중동 성당 벽돌은 지금부터 100년 전 거예요. 근데 훼손되고 있다.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근데 그런 벽돌을 어서 구해야 돼. 그러고 보수를 해줘야 돼. 그건 천주교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역사 유적 보존해줘야 되고 특히 또 제1감리교회 교회 같은 것은 기독교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은 그 당시에 유물들을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제공을 해서 전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 우리 그런 것 지금 중동성당, 감리교 지금 이제 꿈의교회에서도 거기다가 반죽동에다가 자기들 초창기에 이렇게 초가집으로 목회 활동을 하던 그런 거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서 공주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그런 역사 유적들이 잘 어우러져서 관광 그런 게 다 관광 자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거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특성화, 공주가 교육도시니까 교육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추진해서 공주야말로 참교육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도시로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들 부담들을 느끼시는데, 하여튼 이제 그동안은 교육 부분은 도교육위원회, 또 시는 뭐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공주시의 교육을 위한 노력을 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학습 장비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낼 적에 교육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무상급식 관계 가지고 각 시의 교육위원회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싸운 것은 교육비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걸로 쓰지 않고 그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거에 싸움입니다. 그게 내용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부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치권을 갖게 되면은 교육도 이제 지방자치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 소관으로 들어오고 시장 소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과 경찰, 소방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확실히 되면은 시장 군수 권한으로 오고 도지사 권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육은 시장과 어떤 교육 전문가들이 가치에 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또 그런 초등학생이 있는 일하는 엄마 아빠가 다 일해서 아이만 홀로 있는, 학교 끝나면 걔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컴퓨터나 하고 그냥 활동을 안 해. 그래서 방과후 학교라는 것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직장 하다 말다 얼른 와야 돼요. 애 때문에. 애 데려가야 되고 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장비, 이제 교육 장비가 이게 이제 록이라고 그럴까, 또 교육장을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마이크 이거 쓰는데 이런 것도 없는 학교가 많다 이게지. 예를 들면 요즘 그러니까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교육 기재 장비를 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이제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공주시에서도 초중고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교복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교복은행을 좀 설립한, 이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이렇게 이제 입고 잘 이제 반납을 하면은
깨끗이 정비를 해서 다음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거. 그거 말고 뭐 교육 기자재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료 구보건소에 장난감 은행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장난감 은행 했더니 장난감 기부한다는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장소가 지금 좁아요. 그런 식으로 교복과 교육 기자재 이런 거 기부를 받아서 빨리 끝내라고 너무 길다. 그렇게 해서 해나갈 거고 평생학습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료원을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읍면동으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설치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는 유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제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그러고 공주에서 살면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간 도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아침에 이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아이들 실어나르는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통학저녁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엄마 아빠들이 또 애들 데리러 가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과외나 야간 수업을 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것도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지금 시골 오지에 행복택시 운영하는 거와 같은 안심 귀가 택시 운행을 우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목표는 그겁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 어린이가 행복한 공주를 건설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젊은 세대 들이 아이들 그런 문제로 다른 도시 기웃기웃하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공주시를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고마센터 주변에 이러한 것들을 세우고, 일부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단지에는 하여튼 새로운 지금과 같이 미끄럼틀이 있고 이것은 구시대 놀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한번 재밌는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생과 부모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교사와 지금도 일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은 학부모와 시민으로 구성된 교육 시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가 교육도시로서 더 확실히 특성화 있는 창교육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지금 우리가 공주시가 그동안 공주대학과 교육대학이란 훌륭한 교육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용을 지금 못했어요. 그분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공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주시가 되고, 자기들도
그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공주대학교는 이런 말씀드려서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공주시에는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이 자기들하고 공주시는 불가분의 관계고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들도 일정 역할을 했다. 미국의 이제 많은 도시가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랑 지금 자매 도시를 맺기로 한 버클리 시만 하더라도 버클리 대학이 있어서 버클리 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버클리 대학에 갔었는데 지금 동양계 학생들이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학생도 몇백 명 있어요. 근데 그 도시는 다 버클리 대학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공주대학이라는 전통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동안 대학과 시민과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주학 연구소에 건물도 줘주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매년 일정 부분 우리가 연구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과 그런 협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주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충청투데이 윤영환 기자입니다. 그 어느 분야 정책 공약이 됐든 늘 말씀하시던 그 벚꽃 창신과 좀 일맥상통해서 느낌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좀 깊이도 있고 좀 그림이 좀 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부분이나 이제 구체성들은 조금 부족하신데 그거는 뭐 예산 문제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조금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가 판문점에서 있었는데요.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아장아장할 때 6.25에서부터 박정희 정권 18년에서부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1년도 이제 채 되는 시점에 아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보신 소감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 간의 평화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뭐 남북 회담이 잘 돼서 우리 남북 경제 협력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이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제가 그 전에 이북 갔었는데 거기 우리나라 한 60년대 초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할 일 많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 쪽에 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건설이 지금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통일되면 도로 놔야지, 집 져줘야지, 뭐 건설해야지. 저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우문 현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뭐 요 정책 분야 그 지역경제, 문화관광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공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전통시장도 병행해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라든가 대안 제시 같은 거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마트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다 지금 뭐 좀 좋은 거 하려면 세종으로 가고 또 대전으로 빠지는데 뭐 부여하는 데로 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 우리 월성지구에 5,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걸 매입을 했어요. 매입해서 허가까지 내줬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자금 사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분석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무슨 뭐 홈플러스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그렇게 모여서 하는 대형마트는 앞으로 축소를 합니다. 왜? 인구가 줄어서 두 번째 인터넷 쇼핑을 그것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축소하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기에는 시점을 좀 길었다. 적어도 한 8년 전 정도 세종시가 이제 될까 말까 하고 한 2010년도나 하여튼 고전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을 때 그때 데려다 놨어요. 그럼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선뜻 공주로 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조그맣게는 짓고 있어요. 법원 옆에. 지금 그 마트입니다. 그것도. 지금에 있는 기존의 공주시에 있는 마트보다는 큰 마트가 있어서 다소 그런 욕구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엄마들 만나보면은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해요. 근데 문화공간, 쇼핑과 문화공간 같이 있는. 그래서 보완적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시가 일본 그 방송하고 통계를 하면서 그 취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향후 공주시가 소멸도시 대회에 올라왔어요. 그럼 도시가 세종시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뭐 인구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다만 어느 정도 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시민들이. 예. 일본 오사카에 가면 도톤보리라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 전통시장을 백화점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부 다. 거기 가면 백화점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 재정만 투입해가지고는 어렵다. 기본적인 건 시에서 해주겠는데 거기 상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산성시장의 일부 거리는 그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틀리다 상인. 그래서 좀 전에도 뭐 이렇게 구상을 하고 했었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노력하면은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양뉴스통신 이영훈입니다. 그 실행 정책 잘 봤는데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주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정책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시책이나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많은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실지
그 예산이 조달되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 문제는 모든 시책 분야에 다 포함된 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도 인구 감소를 그 염두에 두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전통시장 잘 되게 한다든지, 또 교육관계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인구 감소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또 일부 또 그런 시책들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점차 준다. 점차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공주가 하여튼 살기 좋은 도시만 되면 인구는 유지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 거기에는 뭐 여러 분야가 있죠. 뭐 교육도 있고, 뭐 복지도 있고 다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재원 문제인데, 민선 6기 때 한 60개 공약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돈 어디 있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고 했어요. 근데 다 했습니다. 그러고 공약 대상 평가 받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첫 발만 디뎌놓으면은 또 뒤에 하는 사람이 2번째 발, 3번째 발 디디면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겠다는 구상과 의지, 실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고, 그런 거 하려면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한 대상 받았는데, 우리 시청 1천여 공직자들이 땀과 노력,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완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시민들이 올바른 거면은 올바르다고 평가하고 성원해주고 하는 그런 의식도 필요합니다. 시민들 의식도. 그냥 거기에 또 얘기가 돼서 또는 유언비어해서 또 슬렁슬렁 하고서니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이제 지금 11만인데 11만이 똘똘 뭉쳐서 공주라는 주식회사 경쟁력을 높여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하도 없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주주예요. 주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1시간이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오늘 공약 발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일보 유성원 기자입니다. 네, 저는 공주 지역 경제와 또 전통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안제시라면 대안제시고, 또 그런 것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장흥이 있습니다. 장흥이 공주마냥 인구 한때는 12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도시의 평청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의 그 4만의 벽이 한때는 무너지는 위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말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놨죠, 장흥이. 그래서 주말장에 보면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공주마냥 5일장이나 이런 것도 거기도 있었지만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전국에서 주말이면은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장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수입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 자체가 그 인근에 있는 그뭐 우두숲이라든가 편백나무 숲 이런 거하고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오늘날 장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공주도 이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를 하냐면은 그 전통시장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도 좋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군산성 앞에 그 농기계 그 센터를 좀 더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이 버스는 거기다 대면 되고 그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시티 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제세 한 달이 정도에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버스는 자동적으로 그쪽 그 주차장으로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걸어서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이쪽으로 해서 그 주차장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도 공주 저도 이게 토백인데 공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전통시장 안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제가요. 그러면은 그런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전통시장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저녁에 6시 이후에 가보십시오. 불 다 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또 공주시장도 그만큼 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하라는 말씀이죠. 대답 않고. 예? 예. 하여튼 좋으신 지적을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권해야 가능한데 직권 좀 하게 좀 해주셔야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공주시가 문화 관광 말고는 좀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상생하는 방안을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이제 7대 공약 발표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 군데군데가 또 세종시와 이렇게 유관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종시라는 도시가 갑자기 옆에 나보다 더 큰 놈이 이렇게 탁 앉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황스럽죠. 근데 우리가 가진 특성이 있어요. 접작대 가진 특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특성을 살리는 노력을 하면은 세종시와 많은 부분을 상생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추진한 것이 뭐냐면 BIS 시스템이라고 버스 자동 그 시간 안내 시스템. 그건 세종시부터 우리 공주시로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그런 교통 안내 시스템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행복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BRT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하고 대전 간에 BRT 노선이 가요. 우리가 세종시에서 공주 신관을 거쳐서 KTX로 역으로 가는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 세종시와 공주시 관광버스 시티 투어를 지금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보고 산림박물관에서 내리면은 구경하고 나면 세종시 버스가 와서 그 관광객들 태우고 세종시 한번 돌고 다시 또 산림박물관 오고 그러면 공주시 버스가 거기 가서 태우고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상관광하는 것. 이제 세종시 세정보 이하에서 우리 공주보까지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학군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학교 문제는 근데 이제 그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로막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풀어나가야죠. 그리고 공주는 뭐니 해도 세종시보다는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그거 살려나가는 거. 그거 살려서 세종시 사람들, 시민대학 우리가 운영하는데 세종시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세종시에도 강의 받으러 옵니다. 우리 거기로. 이제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공나루에 물놀이장 만들었는데 지금 공주시 사람들은 한 30% 되고 70%가 세종시 대전 사람들, 세종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석장리 우리 구석꽃 축제하고 거기 하면은 세종시 사람들이 거의 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돈 쓰고 가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상생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머리 안 쓴다, 지금. 우리 시민들. 그리고 세종시 사람들이 공주 와서 밥 먹으러 많이 옵니다. 네? 밥 먹으러 많이 와요. 근데 세종시 사람들 대접 잘해야 많이 오죠. 5%라도 싸게 해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과 같이 상의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공약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경청해 주신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주기의 증표입니다. 민선주기의 증표. 이렇게 한번 잡고 해야 돼요. 네.